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82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결정만큼은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적극 추천했고 여기서라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 들어와 보니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았으면 했던 6가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요양원에 대한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은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잃어버린 내 자유. 작은 선택이 사라질 때 삶도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가족? 돈? 모두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요양원에 들어와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소중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요. 저는 원래 하루를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도 몸이 좀 피곤하면 더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 먹고, 기분이 좋으면 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쬐며 차 한잔 마시곤 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TV를 보기도 했고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야말로 나만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요, 아침 7시 기상시간입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직 더 자고 싶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에요. 배가 안 고프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이니까 먹는 거죠. 오전 10시 공동활동 시간. 오늘은 색칠 공부하는 날이에요. 저는 색칠보다는 그냥 책을 읽고 싶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일정은 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따라야 합니다. 처음엔 오늘은 입맛이 없는데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어르신,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해요. 나중에는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 9시 불이 꺼집니다. 저는 원래 늦게까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요양원에서는 규칙이니까 불을 끕니다. 물론 방에 작은 스탠드 조명은 있지만 룸메이트가 있으면 조차도 켜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고 싶었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내키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냥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직원이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늘 바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 조금만이 결국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옷을 고르는 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셔츠를 입으려고 했더니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 오늘은 이걸 입으시는 게 더 따뜻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정해진 시간에 밥 먹는 게 무슨 문제야?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기분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 작은 자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물론 요양원에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규칙 속에서 저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저는 처음에 반항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밥 안 먹을래요. 나는 밤늦게까지 책 읽고 싶어요. 하지만 몇 번을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더군요. 결국 저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에 맞춰 사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순응하는 순간부터 제 스스로도 저를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지? 그런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저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오면 처음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익숙함이 곧 포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원했더라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들, 정말 잃어버려도 괜찮을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충분히 자유롭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사라지면 결국 내 삶도 달라집니다. 살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기도 합니다. 요양원은 그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2. 잊혀지는 삶. 가족은 사랑하지만 세상은 계속 흘러간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가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주 찾아왔거든요. 딸이 매주 한 번씩 와서 함께 산책을 했고 손주들도 주말이면 들러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빠, 오늘은 조금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엔 못 가요 라며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죠. 그렇게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전화로 대신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면서 오늘은 혹시 누가 오려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모두 한 번씩 쳐다봅니다. 혹시 내 가족이 왔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대개는 요양원 직원들이 바삐 움직일 뿐입니다. 문이 열려도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도 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게 되더군요. 혹시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딸 때문에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결국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일상에서 한 걸음 멀어진 사람이 되었구나. 가족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생각하며 시간을 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저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 모두 같은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던 가족들이 점점 뜸해지고 결국은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명절과 생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들 모인다고 했지만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못 온다고 하거나 아빠, 이번에는 영상통화로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쪽에서는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하해 주었는데 요양원에서는 그냥 직원들이 간단하게 케이크를 사와서 축하해 줍니다. 물론 직원들도 정성껏 해주지만 가족이 직접 와서 축하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죠.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생각은 하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않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바쁘고 손주들은 성장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제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며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저는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돌아보던 시선도 점점 무뎌지고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요양원은 돌봐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내 곁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일상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잊혀지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더 편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외로운 선택일까요? 3.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다. 쉬고 싶었던 삶이 멈춰버린 삶이 되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말이죠. 요양원에 가면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알아서 해주니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집에서 살 때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 공기를 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직접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이 오면 간식을 만들어주고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도 가졌죠.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창문을 열고 마당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나오니 부엌에 갈 필요도 없었고 방 청소도 직원들이 해주니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알아서 해결되었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힘든 일 안 해도 되니 편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일은 뭘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결국 그냥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분들이요. 제 옆방에 사는 84세 할아버지 조지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구도 없고 만들 공간도 없었죠.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웃으며 말하던 분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이 쓸모없었어. 평생 뭔가를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 말이 저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손주들에게 줄 간식을 만들고 집을 돌보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알아서 이루어지니 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작은 성취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스스로 차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 옷을 개는 것, 작은 꽃 한 송이를 돌보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멈춰 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이 있을까? 그저 편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편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쉬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곳이 내 마지막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생각보다 빠르게 쇠약해지는 몸. 편안함이 아니라 움직임이 우리를 살게 한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마라톤을 뛰거나 산을 오를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일어나서 밥도 차려 먹고 집안일도 하고 마트까지 걸어 다니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다 해주니까 좀 덜 움직이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덜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약해진다. 집에서 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작은 운동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가서 직접 차를 끓이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심심하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제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요,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은 직접 차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줍니다. 청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해줍니다. 빨래도 맡기면 되고 설거지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일어나기 전에 직원이 와서 침대 정리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편해지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내가 직접 하지 않다 보면 몸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예전에는 손쉽게 했던 행동들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던 동작이었는데 이상하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마치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걸어 들어왔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결국은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 친구 앨리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1세였던 그녀는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요양원 정원을 걸으면서 나는 절대 여기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지낼 거야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걷는 거리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스스로 오늘은 그냥 방에서 쉴래 라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아.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요양원에서는 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다 보면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곧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나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몸이 약해지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한번 의존하게 되면 다시 독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더 오랫동안 움직이고 더 오래 걸어 다니고 더 많이 몸을 쓸 수 있는 생활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리함보다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5. 사라지는 사생활과 존엄성. 내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때,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 공간과 내 사생활은 지킬 수 있다. 집에서 살 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개야 피곤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노크를 하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 공간은 있지만 진짜 사생활은 없다. 제가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직원이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만의 공간이 있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아도 직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물론 직원들은 다 친절하고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언제든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내가 원할 때 문을 열고 원할 때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나만의 집이 아니라 관리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지면 존엄성도 사라진다. 요양원에서는 많은 일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샤워를 할 때 직원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옷을 갈아입을 때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과정에서 점점 제 스스로 존엄성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누구에게든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해내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던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직원들이 일일이 챙겨주면서 점점 의존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냥 관리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부러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환자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가족들이 제게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다면 요양원에서는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물론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옷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개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은 남아있지만 나는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일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공간과 사생활을 잃어도 괜찮을까? 누군가가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살면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나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일 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6. 생각보다 더 어려운 요양원 탈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살아보고 만약 별로면 그냥 다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직접 살아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은 들어가는 건 쉬워도 다시 나오는 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렵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 제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기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째, 집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되죠. 먼지가 쌓이고 정원이 있으면 불도 자라고 수도나 전기 같은 것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둘째, 가족들이 이미 집을 정리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몇 달 후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사실 거면 집 정리를 조금씩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딸은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난 아직 결정한 게 아닌데? 하지만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집을 비워두는 것도 부담이고 유지비도 들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그냥 요양원에서 계속 계시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게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번 약해지면 다시 독립하기가 어렵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밥도 직원들이 가져다 주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힘들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원이 와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점점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았는데 요양원에서 계단을 오를 일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까지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몇십 미터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혼자 살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밥을 해먹고 시장을 보고 직접 집을 청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의존하게 되면 다시 독립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다시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현실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된다. 요양원은 돈이 듭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있어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거나 생활비를 계속 지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양원은 쉽게 들어가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을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내 몸이 약해져서 갈 수 없고, 내 집이 없어져서 갈 수 없고, 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처음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떠나기 어려운 곳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요양원에서 오래 지내게 된다면 나갈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오래 내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떠난 집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한번 의존한 몸은 다시 독립하기 어렵고, 한번 사라진 선택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자유를 잃고 점점 잊혀지고 삶의 의미를 놓치고 몸이 약해지고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어버리며 다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정말 내게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오래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고민해보고 최대한 내 몸을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곳이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그냥 쉬운 선택처럼 보이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양원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곳은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